일본 거주 중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도쿄 같은데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건물 전체가 중국인이에요. 하나 둘 이제 중국인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음식물 막 아무데나 막 버리죠. 월세를 넣는다거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 비싸게 받는데요. 그런 영역이 자꾸 늘어나니까 일본인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회에 외국인 혐오가 퍼지면서 이 범죄율 증가의 원인을 외국인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면은 외국인 범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이고, 그렇다면 일본 내 범죄율이 늘어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결국은 먹고 살기 어려서 그래요. 그 외국인 범죄율이 높다는 얘기는 새까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이 아니고. 일본은 항상 그래왔어요. 국내에서 뭔가 어렵고 좀 뭐라면 전부 다 외국에, 특히 조선징이 어떻다, 중국이 어떻다. 아주 그건 일본이 정말 버려야 될 아주 고약한 습성이에요. 아주. 그게 이제 과거에 국내 시끄러우면은 외부로 돌린다 해서 임진왜란도 있었고 뭐 그러잖아요. 네. 이거 아주 고약한 성격이에요. 이거 아주 섬나라 근성이에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나는 일본을 평할 때 이 부분은 가장 고약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뭔가 좀 나쁜 게 있으면 전부 외국인들이 다 했다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가 막 많이 버려져 있다. 그거 일본인들은 안 이러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다. 그랬는데요. 팬데믹 때 외국인들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 쓰레기에 펼쳐져 있는 그런 사진들이 수도 없이 올라왔어요. 일본에서. 이걸 보면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데 옛날에 너희들 맨날 이런 사진 올리고 한국인들이 그랬다. 뭐 중국인들이 그랬다. 그랬는데 이거 진짜 빠른 거짓말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 발전하려면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습성이 외국인들에게 나쁜 걸 다 돌리는 요 아주 못된 습성을 버려야지 일본은 그나마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이거 계속 이렇게 요런 생각, 요런 사고 가지고 있으면은 일본은 그냥 가라앉는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 섬나라 근성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못된 아주 습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아주 고질적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통계치를 보면요. 여기 글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통계치를 보면요. 외국인들 범죄는 오히려 줄었어요. 내가 보면은 2010년도에는 0.56%였어요. 이게 재류 외국인 수가 213만, 그 다음에 2016년에 223만, 2020년에 288만, 2024년에 376만.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네요, 진짜. 그런데 범죄율은 0.56, 0.45, 0.41, 0.32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통계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게 또 동료됩니다. 일본 국민들은. 그러니까 동료되니까 말을 하겠죠. 동료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옛날에 무슨 누가 아소다로가 팬데믹 때 왜 일본에서는 팬데믹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나, 그걸로 사망자가 적으냐. 내가 그걸 쭉 추적해 보는 데는 그 전부 그 한마디로 조작해서, 통계 조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소다로는 뭐냐. 일본의 민도가 높아서 그렇다. 내가 그때 진짜 크게 웃었어요. 민도가 높긴. 이런 거 보면 민도는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통계치가 이런 데도 불구하고 누가 무슨 뭐 외국인이 어떻다 그러면 바로 그게 동요해가지고 외국인 배척 운동이나 일어나고, 그게 대부분이 한국이나 중국이었어요. 그 대상이.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악고가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안 먹게 되겠죠.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요, 흉악범죄도 보면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베트남 뭐 노동자가 만 몇천 원을 뺏고 목에다 칼을 찔러서 살인을 한 거예요. 그게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한번 뉴스에 나오면요, 베트남인 전체가 다 범죄 집단으로 인식을 해요. 이런 현상들이. 그런데 보면은 1.9%예요. 흉악범은. 거의 100명 중에 98명은 아주 잘 적응하고 일 잘하는데 1.9%. 이거는 일본인들도 그 정도 퍼센트 될 거예요. 범죄율은.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이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은 저편 포스트가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본은
그 외국인 혐오증 같은 거, 외국인 포비아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영어에 대한 울렁증 같은 게 분명히 너무나 강해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그러면 무조건 외국인 영어 쓰고 뭐 좀 그러면은 아예 접근을 안 하고 거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떤 내가 얘기했죠. 그 오마에 게니치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평론가이면서 교육자인 사람이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뒤처지고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디지털화가 안 돼서 또 하나는 영어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본은 영어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외 나가거나 외국인들과 접촉 이게 다 섬나라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포비아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 두려움 같은 거. 두려움증.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을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부 지향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이 조그마한 반도 국가이면서도 막 계속 외부로 나가잖아요. 엄청 나가죠. 엄청 나가고. 그리고 그 오픈 마인드라는 게 그래서 내가 한국이 일본을 압도할 거다 앞으로 한일 역전은 뭐 더 가면 갈수록 더 차이가 벌어질 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디지털화가 잘 돼 있죠. 그다음 디지털화가 앞으로 전 세계에 있어서 엄청난 부가치를 창출할 텐데 이 디지털하고 가장 잘 궁합이 잘 맞는 게 한글이에요. 한국어. 언어 자체가 또 이렇게 디지털하고 너무나 잘 접목이 되니까 한국은 앞으로는 비약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댓글에 무슨 소리냐. 일본 비판하는데 한국은 더 심하다. 그런 댓글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내 네.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한류도 뭐 곧 끝난다. 곧 망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국내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일 역전은 지금도 많이 제가 처음 책을 썼을 때가 4, 5년 전이에요. 한 4년 6개월 전에 딱. 그때에 비해서 많이 진전됐는데 앞으로 한 5년만 더 지나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실할 겁니다. 또 니케이에 따르면은 2025년 말 일본 거주 중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네. 시진핑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이주하고 있는 중국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인데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인 때문에 일본이 뭐 난리 난 상황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팬데믹 얘기죠. 팬데믹이 중국이나 일본에 끼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네. 우리는 그때 어느 정도 뭐 대응을 잘해가지고 큰 그게 없어요. 근데 중국은 상해를 막 한 달씩 두 달씩 그냥 완전히 그냥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그때의 상해가 어떤 도시냐? 상해는 중국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해는 거의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주 잘 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선진국가 못지않게 도시가 아주 세련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상해를 한 4번이나 다녔는데 갈 때마다 발전하더라고요. 한 1년만 뭐 2년 만에 가보면은 몰라보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때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돌아다녀 보면은 서울보다 훨 낫다. 딱 눈에 들어오는 거나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물론 뭐 속속들이 보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게 상해인데 그 상해에 거기 사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냥 외부에서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그냥 못질해가지고 밖에 못 나오도록 한 달 내지 그렇게 해버리고 통제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갇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 놈들이냐. 그때 완전히 혐중을 느낀 거예요. 혐오감을 느낀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이 체제에 대해서. 네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지금 탈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 물론 뭐 서구권 뭐 캐나다라든가 미국으로도 가고 뭐 다양하게 가고 호주도 가고 했겠지만 일본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렇죠. 네. 뭐 한국도 뭐 만만치 않게 갔지만 특히 일본으로 많이 갔다고요. 왜 갔냐 일본을. 일본의 인터내셔널 스쿨 이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중국인들이 와서 자녀 교육시키기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치안은 아주 좋죠. 그러니까 살기에는 돈만 많이 가져오면 살기에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그 관광지 있잖아요. 관광지 호텔 같은 것들이 한동안 썰렁했어요.
내가 2019년도에 그 하코네라는 일본의 1급 그 관광지예요. 일본 하면 하코네. 하코네 다음이 니꼬라 그래요. 하코네가 그렇게 관광지로서 아주 유명한 동네인데 내가 그때 갔을 때에 그 뭐라나 호텔 그렇게 많은 호텔이 엄청납니다. 호텔이 그렇게 많아요. 그 엄청난 후지산 바로 옆에 큰 호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온천도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위치가. 호수도 있고 후지산도 있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관광 호텔들이 진짜 많아요. 산 중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좋죠. 환경들이 산이니까. 근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커피 마시러 둘이서 그때 갔었는데 한 2시간 머물렀는데 손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테이블 옆에 앉아있던 그 손님하고 2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 가고 나서 우리 둘이 오랫동안 있다가 나와보니까 막 사람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게 내가 볼 때 그때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물론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손님들이 올 수도 있겠죠. 사실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잘 장사해도 먹고 사는 업체도 많아요. 나도 여기 어디 가보면은 인천에 거기 어디 뭐 스퀘어원 같은 데 가보면요. 월화수목금까지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토일 막 벌벌 합니다. 이래서 먹고 살아보다 평일에 와서 보면 이래가 장사가 되겠나 싶은데 그런 거 보면은 물론 뭐 주말에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호텔을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팔려니까 살 사람도 없고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팬데믹 그 이후로 중국에서 많이 이제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그 관광지에 일본 료칸 있죠. 료칸, 네. 료칸 같은 것들도 많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료칸은요, 일본인 주인이 아닌 데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예요. 왜냐, 팬데믹 때문에 그때 다 망했거든요. 한 몇 년을 그 손님이 없어버리면요, 그거 이제 망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엄청난 고퀄리티가 많은데, 특히 지방 같은 데는 그랬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서빙하는 사람들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료칸 가보면요. 반찬 가짓수가 엄청나잖아요. 요리가 막 그거 전부 옮기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라는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하는 노동자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상황도 안 좋고 그때 사실은 후쿠오카 그쪽 지역을 해가지고 팬데믹 때 일본 료칸들이 한국인들 팬데믹이 말고 그때 우리 2019년도에 노저팬. 노노재팬. 네. 그때에 여행객이 딱 끊겼잖아. 근데 그 지역 그쪽 지방 소도시 내지는 시골 쪽의 그 료칸 같은 것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다 채웠어요. 그 활성화됐다가 한국인들이 딱 끊기니까 줄도서 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서 그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아까 하코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호텔들 같은 경우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중국인 사가지고 더 잘 리모델링 또 하죠. 중국인들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봤을 때도 거기에 여행객들 대체로 다 중국인들이었어요.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중국 사람들 숙박업소 이렇게 한다고 하셨죠. 중국 사람들 대상 숙박업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일본인들 거의 안 간다고 보면 돼요. 중국인들만 대상을 한다고 봐도 돼요. 중국 관광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장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이제 중국인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이제 일본인들이 되게 문제시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도쿄 같은데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건물 전체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들은 건물 하나 전체를 살 때에 한 50명이나 100명이 똑같이 돈을 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건물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 보면은 30명, 50명씩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돈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전세를 놓는다거나 월세를 놓는다거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 비싸게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부분 다 중국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왁작지껄해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뭐 깔끔하게 그러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시끄럽죠. 그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음식물 막 아무데나 막 버리죠. 네.
이게 아주 일본인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자꾸 늘어나니까 일본에서 문제시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일본에서는 큰 문제가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